국세청이 고액 전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강남 등 서울에만 국한됐던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금 10억 원 이하인 경우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액 전세가 불법 증여 등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최근 전세값이 급등한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이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샵 1988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값비싼 전세가 지역에도 많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게 지방으로 많이 번지면서 세무당국이 사실은 10억 원 이상의 고액 전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온 거는 2013년경부터거든요. 최근에 이게 급격히 늘고 있다고 보면서 지역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보도도 됐습니다만 전세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이걸 막는 방편으로도 활용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증여의 한 방편으로 고액 전세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또 전세값을 뛰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긴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세를 통한 불법 증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의 전세금을 대준 경우에는 모두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상속세법상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인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또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증여, 즉 살아있으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증여로 간주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저 증여세법과 관련해서 45조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34조에 따르면 이제 의제 증여라는 게 나옵니다. 증여로 간주할 만한 상황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뭐 재산 상태라든가 연령, 소득 같은 걸 감안했을 경우에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을 대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다만 이제 부모가 전세값을 대줬지만 차용증명서를 썼고 또 원리금을 성실하게 아드님들이 혹은 따님이 갚고 있다, 이런 경우는 물론 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집값, 전세값이 얼마나 좀 비싼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뭐 전해드린 대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부산 해운대구야 워낙 유명한 곳인데 그 값비싼 전세집들이 많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부산 해운대구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습니다만 28%가 1년 만에 뛸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대구 역시 10%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이 이제 뭐 외국계 자본도 몰리고 있고 또 혁신 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고액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반전세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악용을 한다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전세 풍선 효과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액 전세, 과거에는 이제 10억 원이 기준이었습니다만은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월세로 일부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조금 낮추는 대신에 월세는 높게 해주고 또 부모가 역시 이 월세에 대해서 갚아 나가준다면 이것도 실질적인 증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악용의 여지, 그래서 이제 전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 반전세 고액 월세 쪽에서 이런 이제 불법 증여가 또 횡행하지 않을지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서울 일부 지역 수도권을 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특히 이제 부산과 대구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원 정도 하는 전세값이 그 지역에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서울 중심이긴 한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500가구 정도가 10억 원 이상의 전세가를 가진 지역으로 나타나 있고요.
주택으로 나타나 있고 대개 서울의 강남권에 집중돼 있고 서초, 용산 이런 그렇죠. 순입니다. 예. 그럼 부산하고 대구의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건 네.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올해 아마 예. 말쯤에 집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를 다 감안하면은 전국적으로 보자면 한 10억 원 기준으로 예. 그 이상의 고액 전세가 한 2만 가구 정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따름입니다. 네. 이렇게 세무조사를 해서 그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네. 어느 정도 세수를 추가할 수 있을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2013년하고 2014년 두 해 동안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네.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을 텐데요. 잠깐 보시면 예. 2013년의 경우에는 이제 56명에 대해서 이 세무조사를 했고 네. 12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명에 대해서 14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1인당 뭐 3억 원 가까이 추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증여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5천만 원 이상의 증여 세액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는데 네. 30억 이상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무려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징 세액도 상당히 개인별로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언제부터 이렇게 고액 전세를 증여의 방식으로 악용하는 게 최근 추세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 비싼 전세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 추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이 얘기가 흘러나왔는데요. 네. 이걸 부동산 업계가 조장한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예. 당사자들은 부인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3명의 주체가 있어야 전세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건물주, 이제 전세를 주는 분이죠. 그다음 부동산 업계가 이제 중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자가 있겠죠. 그렇죠. 예. 3명이 고액 전세에 대해서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고액 전세에 반대해온 사람이라면 이제 세입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세입자는 불법 증여 입장에서 아버지가 돈을 대니까 고액 전세라도 좋다. 왜? 증여의 수단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3명의 이해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2013년경에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게 된 계기도 부동산 업계에서 고액 전세를 활용하시면 뭐 증여세 혹은 뭐 상속세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름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를 보시면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당국이 나서게 된 거죠. 근데 궁금한 건 집주인은 전세값 오르면 뭐 세금 같은 거 더 내야 되는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까? 그 당장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의 전세가 10억 원으로 이제 높아진다 그러면은 불이익보다는 훨씬 이익이 큽니다. 그동안 전세를 월세로 많이 집주인들이 돌리려고 했던 이유는 네. 그 소액 전세금을 받아도 저금리에서 돈을 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돈을 돌려줄 때는 부담만 컸다 그런 건데 지금은 엄청난 목돈을 쥐게 되는 거니까 특히 목돈 수요가 있는 건물주의 경우에는 이해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세무조사로 인한 효과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좀 터무니없이 높은 전세금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 이런 정책의 또 반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는 거꾸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소액 전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여를 인정해 주자.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노인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안 씁니다. 언젠가는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 주거비 부담을 자녀들의 주거비 부담을 노인층들이 덜어주게 되면 자녀인 청장년층은 돈을 좀 쓰게 됩니다. 가장 큰 돈 부담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이런 이제 전세를 통한 증여를 좀 허용해주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런 정책이 시행돼서 네. 상당히 소비 진작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세제 개편 당시에 소액 전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논란도 일곤 합니다. 네. 뭐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고소득 전문직의 한 3분의 1이 세금을 이제 축소 신고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곳곳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곳도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증세 논하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네. 챙기고 가자는 게 우리 정부 또 세무당국의 입장이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시대와 환경을 불문하고 이 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 탈루 부분은 이제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이 세금이 있는 법인데 누군가는 소득을 감출 수 있고 누군가는 전혀 소득을 감출 방법이 없다. 네. 이건 상당히 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벌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 바로 소득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무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쪽하고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나와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숨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들 때 조금 금액을 낮춰서 한달지 뭐 현금으로 달라 그럴 때 현금으로 준다든지 하는 게 상대편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좀 말끔히 없어져야 궁극적으로 이런 논란도 좀 사라지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고액 전세 사는 분들은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세무조사의 경우에 늘 이제 전수조사를 할 만큼의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지역별로 아까 특정한 지역들이 좀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 표본 집단을 몇 개 정해서 좀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뭐 시청자 자막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